여러분 안녕하세요. 1년에 감기 몇 번이나 걸리세요? 나이 들면 감기 달고 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아주 간단한 습관, 소금물 가글만 해도 여러분이 매년 환절기마다 겪는 목감기나 비염, 잇몸 염증, 심지어 입냄새까지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30년차 이비인후과 의사 박명환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환자분들에게 늘 권해드리던 생활습관이 바로 이 소금물 가글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선생님 그게 뭐 대단한 효과가 있겠어요? 하고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 달만 꾸준히 해보고 다시 오신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박 선생님 왜 진작 이걸 안 알려주셨어요? 하며 웃으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변화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환절기만 되면 기온차가 크고 공기가 건조해져서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확 늘어납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가벼운 감기도 절대 가볍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단순 감기로 끝날 수 있지만 노인의 경우 폐렴으로 이어지거나 기존에 갖고 있던 심장병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악화시켜서 큰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톡감이나 감기로 인한 합병증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젊은 층보다 훨씬 높다는 결과가 있어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65세 이상은 계절성 톡감만으로도 입원율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그냥 가벼운 감기가 아니라 노인에게는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절기일수록 감기를 예방하는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미아동에 사시는 76세 이순분 어르신은 매년 환절기만 되면 꼭 2주 이상 감기로 고생을 하셨는데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감기 없는 가을을 보내셨습니다. 서울 목동에 사는 73세 이수건 어르신은 평생 잇몸이 약해서 치과 치료를 수시로 받으셨는데 3달간 꾸준히 소금물 가글을 하신 뒤에는 치과에서 잇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으셨다고 해요. 또 서울 중계동에 사는 74세 정순래 어르신은 만성기침 때문에 밤마다 깨곤 하셨는데 생강 소금물 가글을 일주일 실천한 후 처음으로 밤에 푹 잘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도 몸이 확 달라지는 경험을 직접 하신 거죠. 그럼 왜 하필 소금물이냐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을 통해 염증 물질을 밖으로 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따뜻한 소금물이 목 안에 닿으면 세포 속에 있던 불필요한 수분과 염증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가글을 할 때 함께 씻겨나가죠. 실제로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팀 보고에 따르면 적정 농도의 소금물이 상기도 점막에서 염증 매개 물질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소금 자체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음식을 오래 두고 먹기 위해 소금에 절여서 저장했잖아요. 그 원리 그대로 입안에서도 세균이 자라기 힘든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충치균, 잇몸 염증균, 입냄새를 일으키는 균까지 확 줄여줍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미생물학 연구에서도 소금이 세균의 세포막에 삼투압 스트레스를 줘서 성장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셋째, 소금물은 면역체계를 자극해서 강화해줍니다.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 실험에서는 적정 농도의 소금물로 구강점막을 자극했을 때 면역세포가 더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넷째, 소금물은 입안의 산성도를 조절합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치의학 연구에 따르면 구강이 산성으로 기울면 충치균이 활발해지는데 소금물 가글이 이를 중화시켜 충치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정말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1컵, 약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 그러니까 23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40도 정도의 물이면 충분해요. 소금은 꼭 특별한 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요오드가 들어있지 않은 소금이 점막 자극을 줄일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금이 잘 녹을 때까지 저어주시고 먼저 입안을 15초 정도 부드럽게 헹구고 뱉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살짝 젖히고 목 깊숙이 으르렁 소리를 내듯 가글을 30초 이상 해주세요. 한 컵을 2번에 나눠서 총 1분 정도 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뱉어내야 하고 삼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글 후에는 30분 정도는 물이나 음료를 마시지 않고 그대로 두시면 살균 효과가 더 오래 갑니다. 그럼 하루에 몇 번 하면 좋을까요? 제가 권하는 건 하루 4번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새 입안에서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해 있기 때문에 꼭 해주세요.
둘째, 식사 30분 후입니다. 식사 직후는 치아가 산성으로 약해져 있어서 바로 가글 하지 말고 30분 뒤에 하시면 충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밖에서는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때문에 손 씻기와 함께 가글까지 하면 훨씬 안전하죠. 마지막으로 넷째, 잠들기 전입니다. 밤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세균이 가장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자기 전에 가글을 하고 주무시면 아침에 입안이 훨씬 상쾌합니다. 만약 4번이 부담스러우시면 최소한 아침과 자기 전 이 2번은 꼭 해주시길 권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 응용할 수도 있어요.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심하다면 생강즙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소금물과 함께 가글하면 훨씬 시원합니다. 영국 흉부학회 학술지에도 생강 추출물이 기도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충치가 잘 생기거나 입안이 잘 헐 때는 베이킹소다를 아주 소량 넣어주면 입안의 산성을 빠르게 중화시켜줍니다. 미국 치과협회 자료에서도 베이킹소다가 pH 조절에 유용하다는 근거가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졌거나 잇몸에서 피가 잘 난다면 프로폴리스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가글해보세요. 브라질 치과학회 연구에서는 프로폴리스가 잇몸 염증을 줄이고 치주질환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증상에 맞게 활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도 있어요. 소금물 가글하면 치아가 상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적정 농도만 지킨다면 오히려 치아를 보호합니다. 호주 치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0.9% 농도의 식염수는 범랑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항균 효과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고혈압인데 괜찮나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 소금물은 삼키지 않고 뱉는 것이기 때문에 체내에 흡수되는 양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 심장학회도 구강 세정용 소금물은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심각한 고혈압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중에 파는 구강 청결제보다 좋은가요? 청결제도 효과가 있지만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연구에서는 일부 알코올 성분 구강 청결제가 장기간 사용 시 구강 유익균까지 줄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소금물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또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삼키지 않고 뱉을 수 있는 나이 보통 5살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아이들은 농도를 조금 더 연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효과를 못 봅니다. 처음에는 알람을 맞춰두거나 양치컵 옆에 소금통을 두는 식으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는데 평균 66일, 약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2달만 꾸준히 하시면 어느 순간 안 하면 허전할 정도로 몸에 배게 될 거예요. 여러분, 특히 가을철 환절기에는 어르신들의 작은 감기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 하루 2분 소금물 가글만 해도 여러분의 목과 잇몸, 치아, 그리고 면역력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해보시고 한 달 뒤에 달라진 몸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세요. 작은 습관으로 우리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